엄마야? 네, 안녕하세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덟 번째 수학원 여덟 번째 강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 이전에 얘기한 대로 등차 수열만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 잠깐 녹화를 눌러놓고 뭘 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날파리 하나가 벽에 달라붙은 게 보였는데 나랑 눈이 마주쳤나봐. 어디로 도망갔는걸? 똑똑하네. 막 잡으려고 준비했는데 도망갔어. 자, 갑시다. 오늘은 여덟 번째 단원의 그 첫 번째인 등차 수열. 이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앞서서 제일 처음 우리가 다뤄볼 만한 건 수열이란 뭔가. 풀어서 말하자면은 어떤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수의 나열을 줄여서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규칙이 있는 거야. 흔히 생각해서 IQ 테스트 같은 거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 뭐, 얼마가 있을까? 땡.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수록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렇게.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골라보세요. 이런 것들은 IQ 테스트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근데 그거를 단순히 찾아서 숫자를 때려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서 함수처럼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이제 fx1 어떤 식이 있는데 x에다가 f1을 넣었다. 2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7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함수처럼 식을 통해서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열에서 이렇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요 항을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도 하지만 초항이라고 하고요. 수열의 일반적인 표현은 소문자에다가 항의 넘버를 이렇게 작게 붙여서 표현합니다. 작게 붙여서 표현하니까 예를 보자면 얘는 A1이라고 표현할 첫 번째 항이니까 A1 초항, 두 번째 항은 A3, 아니 A2는 3, 세 번째 항은 7, 다섯 번째 항은 아니 네 번째 항은 15. 다섯 번째 항이 뭐냐 이거고 여섯 번째 항은 6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N. n번째 항은 과연 얼마일까라고 하여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으로 부르게 됩니다. 함수로 치자면 함수식이랑 똑같아. fx. 예를 들면 f2가 2고 f3이 5인데 f7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fx가 저 어떻게 맞춰야 돼? 3x 빼기 4야. 그러면 f7이 얼마니? 그럼 여기다 7 대입하면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a2가 3이고 a3가 7인데 AO가 얼마니? 라고 물으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AN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5 집어넣었을 때 2의 5승 빼기 1이니까 31이라고 안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31이라고 맞춘 친구가 있을려나 모르겠네 여기. 맞추든 안 맞추든 이런 형태의 수열은 우리가 다음 단원
수열의 합귀납법 10단원에서 이런 형태의 수열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9단원 내지 10단원에서. 근데 오늘 배울 건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기본적인 수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면, 그렇다면 두 번째, 아유 색깔이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그치? 등차 수열이란 차가, 그러니까 이웃한 항과의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자연수는 이웃한 항, 얘네끼리 이웃했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1. 2와 3 사이도 1, 3과 4 사이도 그 차이가 1, 4와 5 사이도 그 차이가 1. 이렇게 차가 1로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1씩 더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도 해석해도 돼요. 차가 일정하다는 건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1이라는 일정한 수를, 일정한 그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로 표현할 때는 주로 소문자 D를 이용합니다. 얘는 첫째 항 A1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항이라는 N에 대한 식을 잡는 겁니다. N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일단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거는 A1 더하기 N-1D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수열을 이렇게 잘 안 풀어요.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식대로 잘 안 푸는 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빈칸 뚫어놓고 IQ 테스트 하듯이 풀라 그러면은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막 재밌게 탐구하는데, 이렇게 공식이 뭐더라? 공식이 뭐더라? 이거에만 집착해버리면은 이게 정말 재미없어지게 되거든. 수열을 그냥 규칙 찾는 건데 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식을 전개를 하면은 dn 더하기 a 1 마이너스 d 해서, 자 n이 함수에서 x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n이 하나 있는 n의 1차 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n 제곱이 아니라 n의 1승, 이거 n 하나밖에 없으니까 n에 대한 1차 식이 되는 거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게 최고차항 계수, 그거는 공차 d가 되는구나. dn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dn으로. 아이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라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자, 드립다 그냥 요 자연수라는 놈의 일반항을 한번 잡아볼게요. AN은 공식대로 요 놈을 이용해서 잡아보자면 첫째 항 1이고 더하기 n-1 공차 d도 1. 그래서 정리하면 n으로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저걸로 한번 잡아보자면 차가 일정하네. 그럼 등차 수열이겠네. 그럼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지? 공차 1이네. 그럼 얘 n으로 시작을 하겠네. 공차가 1이니까 n으로 시작을 할 건데 1 넣으면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n에다가 1 넣어봐. n에다 1 넣으니까 1이 나오죠. 그럼 뒤에 상수항이, 요건 그냥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이 상수항이 있을 필요가 없네. a는 그냥 n이네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수열을 예를 들어서 더 좀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면 2, 5, 8, 11. 선생님이 지금 3씩 더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웃한 두 항과의 차이, 그 공차는 3이 됩니다. 이때 우리 일반항은 다시 한번 이 공식대로 잡아보자면은 초항 2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3 해서 식을 정리한 게 3n-1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풀이는
공차가 3이네. 공차가 3이면 일단 3엔 깔고 가야지. 공차가 3이면 일단 3엔 쓰자고. 3엔 쓰고 첫째 항에서 2가 나와야 되는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3이 나와. 내가 원하는 건 2인데 그럼 어떻게 1을 빼줘야겠죠. 빼기 1이네. 이렇게 식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역대급으로 등차 수열에서 제일 설명 쉽게 하고 있어요. 지난 이전 교육과정 선배들의 강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좀 더 다른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일반항 어찌어찌 잡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잘 봐요. 또 수열 하나 잡아보자. 마이너스 1, 좀 창의력 있게 잡고 싶은데 3, 7, 11, 15, 1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얘를 우리가 첫째 항으로 봅시다.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간다고 보자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A2에서 A1을 빼면 얼마입니까? 했을 때 4가 나옵니다. A3에서 A1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8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A5에서 A1, A2 빼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15 빼기 3이니까 12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가져가셔도 좋아요. 가 아니라 다 가져가야지. 뭔 소리야? 다 가져가야 돼. 자, 이 수열의 공차는 보다시피 4씩 더해 나가고 있으니까 3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이웃한 항이기 때문에 공차 4를 한 번 쓴 거예요. 1D야. 그 사이 간격이. 근데 세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간격이 하나,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 두 개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항의 개수가 5에서 2면은 3개 차이 나잖아. 3, 4, 5에서 2 빼면 그치? 공차를 3개를 가져간 그 차이만큼 나타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보여주기 전에 한번 하나만 해줄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에서 A1을 뺐을 때 나오는 겁니다. 항의 번호 차이가 n-1만큼 나기 때문에 n-1D라 그러는데 요 A1을 넘겨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수열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요거 다시 등차 수열은 이걸 잘 봐요. 등차 등비는 선생님만의 설명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일반항 잡는 것 이외에 가져가야 될 건데 얘가 언제 쓰이겠느냐라고 보자면 아이고 다 지워도 돼. 예. 쓰임새를 보여주자면은 예를 들어 A10은 8이고 A5가 마이너스 12야. 근데 일반항 A에는 하고 구해보래요. 일단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공차는 알아야 된다 그랬지. 공차. 근데 공차가 없잖아. 왜? A1, A2 이렇게 나열되지 않아가지고 둘의 차이가 얼마인지 몰라. 그럴 때는 A10에서 그냥 A5를 빼버려요. 이럴 때 20이 차이가 나죠.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면은 공차의 항의 번호 차이만큼인 5배의 값이 차이가 나는 거였다. 즉 공차가 4인 걸 알았으니까 4n으로 시작을 할 건데 계산이 뭐가 편할까? 5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나온대. 5넣으면 마이너스 12. 이 5넣으면 20이거든. 근데 얼마를 해야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어? 32를 빼야겠죠. 자, 이렇게 일반항을 잡아줄 때도 이와 같은 원리를 씁니다. 알겠죠? 이 부분 잘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풀이에서도 계속 이거 쓰니까 자꾸 이해하시고 이거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세 번째 이야기,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적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어떤 풀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an-1, an 플러스 1 이렇게 n번 짝을 가진 등차 수열이 있다고 보시니까
등차수 쭉쭉쭉 있는데 등차수를 이루는 이 세 수를 내가 썼다고 봅시다. AN을 기준으로 다른 놈들을 표현해 보자면 AN 플러스 1은 AN한테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걔를 더한 놈이고, 얘한테서 공차를 더해서 AN을 만들었다면 거꾸로 가자면은 AN한테서 공차를 빼야 바로 앞에 있는 항이 나와줄 거예요. 이 관계 이해됐습니까? 뒤로 갈 때 공차를 더할 거면 앞으로 갈 때 공차를 빼야지. 그래서 놓고 보면은 AM-1하고 AM 플러스 1을 더하면은 AM-D와 AM 플러스 D를 더한 것과 같아서 그 결론이 간단하게 AN 2배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원칙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쪽 끝의 합은 가운데 2배와 같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A, B, C 이렇게 잡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B는 A 더하기 C겠네 라고 식 하나 세워주는 겁니다. 미지수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하겠죠? 이 문장 내에서 이 식 잡으라고 한 줄을 주는 거예요. 이 식 안 쓰고 문제 풀면은 이런 문제 안 풀리겠죠. 자, 등차 중앙 잘 기억을 해두세요. 등차 중앙이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보여줄게요. 결국은 가운데 항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A3, A4, A5가 이루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A3이랑 A5를 더하면은 둘의 가운데에 있는 A4를 2배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확장시켜 보자고. A10과 A30을 더하면은 둘의 가운데에는 몇 번째 항이 있을까? 그거 있겠죠? 20번째 항. 그거 2배 한 것과 같다입니다. 얼마든지 변형해서 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A5와 A15의 합은 뭐 A7과 A13의 합과 똑같을 거예요. 뭘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 항의 번호를 가지고 평균을 내 중점. 가운데가 10이죠. 얘도 7과 13의 중점을 찾아. 가운데가 10이죠. 이런 경우 이 합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해를 하면은 등차 중앙에서 더 이상 가져갈 건 없다. 거의 뭐 끝판왕이에요. 영화 어벤져스라면 스포일러 당한 셈이야. 거의. 더 이상의 등차 수열은 없다. 아시겠지? 아셔야만 합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선생님 핸드폰 충전 좀 눌러놓고 와야겠네요. 잠깐만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라, 이제 네 번째. 조금 설명을 앞부분 다 몰아넣고 문제풀이를 한 번에 쫙 할 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설명 다 듣고 대표형 하나씩 문제를 쫙쫙쫙 풀든지, 그냥 대표형 하나 듣고 밑에 문제 풀 때까지 다음 문제 안 듣고 하시든지 그건 본인 나름이지만, 지금 방금 한 등차 중앙까지 우리가 푼 게 유형 6번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걸로 유형 7번부터 유형 14번까지 쭉 나가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이거를 숙제할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난다면은 유형 7번부터 풀고 있을 때는 지금부터 할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1부터 100까지 합은? 이거를 들어본 친구들이라면 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이 원리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왜? 1, 2, 3, 4, 5, 6, 7 자연수가 나열되는 것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이죠. 등차 수열의 원리가 뭐냐면 이거를 더해보려고 했을 때 1이랑 100을 더하면은 101이네요. 2랑 99를 더해도 101이네요. 3이랑 98을 더해도 101이네요. 그럼 결국 쭉쭉쭉 가서 50과 51을 더해도 101이 나옵니다. 즉, 이거는 101이 50개 더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요 내용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왜냐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순간 까먹으신다면 여기서 유도를 해야 되거든.
알았죠? 자, 등차 수렴도 다음 똑같습니다.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아니, 합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한 가지 얘기해 줘야 될 게 있는데, 자, 수열의 합이라는 것도 기호가 있어요. 수열의 합은 SN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가지고, 바로 여기 n이 써 있는 n번째 항이 나올 때까지 모든 항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S10분, S5는 A1, A2, A3, A4, A5 이렇게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만 더하면 돼요. 끝에가. 그러면 S1은 얼마일까요? S1은 쓰자마자 똑같으니까 더 쓸 게 없어요. 첫째 항과 초항과 같습니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갑시다. 등차 수열, 수열이란 단어에서 자주 그냥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표기법이.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일반적인 문자를 이용해서 내가 해보자면은 SN 이렇게 수열에 나가서 AN까지 합인데 봐봐요. 양쪽 끝에 거 하나씩 더하면은 더해 나가면은 그 합은 일정할 거예요. 등차 수열이 가운데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1과 AN의 합이나 A2와 AM-1의 합이나 A3과 AM-2의 합이나 이렇게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마치 요거처럼. 근데 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것과 다르게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다면은 만약에 항의 개수가 홀수라면 이거 뭔 말이야? 1부터 100까지는 몇 개예요? 몇 개의 숫자가 더해진 거죠? 100개가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둘씩 묶어서 50 묶음이 나온 거야. 묶였기 때문에 그러면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1부터 99까지였으면 항의 개수가 홀수면 뭐가 문제냐면 둘이 묶어 한 개가 남아요. 이해됩니까? 1, 2, 3, 4, 5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1, 5 묶이고 2, 4 묶이는데 3이 남는단 말이야. 이런 거. 그럼 항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공식을 가려 쓰기 너무 귀찮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건 지우고 항이 홀수일 때도 그냥 편하게 쓰고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아 숫자는 다 똑같은 거 알겠는데 이것들이 둘씩 묶일 수도 있고 안 묶일 수도 있잖아. 그니까 그냥 이렇게 둘이 나눈 거에 반씩을 A1이 AN이 가져가자. 다시 예를 들자면은 1, 2, 3, 4, 5 1이랑 5를 더하면은 6이었고요. 2랑 4를 더해도 6인데 3이 혼자 남아서 애매하다 그랬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더해서 나온 숫자를 반으로 나눈 3. 얘가 3, 얘도 3. 2랑 4도 얘도 3, 얘도 3 하면 3이 n개, 5개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관점에서 등차수열 합공식을 세우는 거예요. 맨 앞과 맨 뒤를 더해서 반을 나누는 거를 모든 숫자가 다 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n번 나올 테니까 곱하기 n으로 퉁치시면 됩니다. 같이 이해되겠죠? 그냥 외워두세요. 지금 1 더하기 5 나누기 2 한 거예요. 지금 요게 앞에 거 뒤에 거 어차피 답이 다 똑같아. 합이 다 똑같단 말이야. 자 1부터 99로 해볼까? 1, 2, 3, 4 해가지고 99까지 합이야. 그러면 1 더하기 99가 얼마야? 100이니까 나누면 50이겠지. 그러면은 그냥 모든 숫자는 다 50이었더라 라고 보는 거라고. 100이 아니라 50이 100개 있구나. 이게 깔끔하지. 100이 49개 있고 하나 안 더해지는 게 50이거나 이건 너무 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100이 50이 100개가 아니구나. 50이 99개 있는 거구나. 항기수가 99니까 99개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공식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아니구나. 이제 한 두 개 정도 더 남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파생되는 게 있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한 공식 자체를 외우긴 해야 됩니다. 이걸 써서 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를
여기 an 자리에 집어넣어 주면은 sn이 2a1 더하기 n-1 뒤에 2로 나눈 것에 항의번호 n을 곱한, 자, 이렇게도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은 당연히 둘 다 외워놓고 문제 풀어야 돼요. 공식 써서 주로 수열 단어에서 애들이 질문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 공식도 틀려가지고 계산 답이 했는데 답이 없어요. 보통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삼각함수를 맞히고 너희들이라면 당연히 많겠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공식 숙지 못한 상태로 문제 풀고 그런 걸로 질문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서로의 시간 소중합니다. 알겠죠? 나는 구몬 선생님이 아니에요. 구몬이나 뭐 빨간펜이나 재능교육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공식 숙지 못한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입니다. 자, 수열의 합이란 아까도 말해줬지만 SN이라는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일반항은 소문자 AN. 이 둘 사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둘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자,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해 나가서 쭈쭈쭈쭈 AN까지 더한 거예요. 그렇다면 SM-1은 얘보다 하나 덜 더했겠네. 항해보다가 하나 작잖아. 딱 여기까지 더했겠죠. 그렇다면 이 둘을 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SN에서 SM-1을 빼면 다 지워지겠죠? 얘만 덩그러니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S와 A 사이의 관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도 별표입니다. 이거는 수열 전반적으로 쓰여요.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 세 가지는 등차 수열에서만 쓰이겠지만 뭐였지? 아무튼 수열의 합과 일반항은 수열 전반적으로 그냥 이 단원 앞으로 이 수학 원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범위에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잘 숙지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왜냐? 기본적으로 AN의 n은 항의 번호야. 몇 번 몇 번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값의 크기가. 내가 여기 n에다가 1 넣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S1에서 S0를 빼서 A1을 찾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어나요. 0번째 항의 합? S1은 A1이라고 쳐. 근데 S0는 뭔데? A1부터 A0가 나올 때까지 더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렇게 쓰는 건 정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풀이해서 변용을 할 수는 있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항의 번호에 0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깔고 가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이거를 깔 수 있을 때 저 조건이 항상 이게 안 붙을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문제 가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식이 있을 때 조금 더 설명이 편하거든. 아무튼 문제 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그게 등차수열의 합인 SN으로 나오겠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보편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5번에 다섯 번째 이야기는 책으로 보자면은 유형 14번이에요. 유형 14번. 유형 14번 문제 풀 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등비수열 가서는 몇 가지 생략하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시간 30분 만에, 시작 30분 만에 문제풀이 들어가네요. 시간 진짜 잘 간다. 자고 싶은데. 자, 첫째 항이 루트 2 플러스 1. 난 루트가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아요. 다섯 번째 항이 9루트 2 더하기 13. 1대 공차가 얼마냐? 말했죠? 둘이 빼면 공차라고. A5에서 A1을 뺐으면 공차가 4개예요. 4D 5에서 1 뺀 거니까 4D만큼의 차이가 나겠지. 그게 8루트 2 더하기 12니까 공차 D는 2루트 2 플러스 3이 되겠죠. 뭐 쉬어가는 문제네. 넘어갑시다. 원래 선생님 문제풀이 시원시원하죠. 자, 881번.
A3부터 A3과 A10을 더한 게 63이고 A6과 A15를 더한 게 103이다. A27이 얼마인가? 아주 귀찮은 문제네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뭐 엄밀하게 풀면은 풀이 방법은 다른데 엄밀하게 푸는 것과 그냥 이제 수학적 허용이 되는 범위의 풀이를 두 개를 다 보여줄게요. 일단 교과서적인 풀이를 먼저 가자면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못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A10은 A3한테 공차 7, 7개 더한 거죠. 항해 보는 거 7개 차이 나니까 A6한테 A15는 공차를 9개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뺍니다.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러면은 A6에서 A3 빼면은 공차가 3개야. 공차가 3개인데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6D. 거기에 9D에서 7D 빼니까 2D를 더해서 총 8D가 40이 나와서 공차는 5다. 공차가 5인 게 나왔다면은 우리 아무데나 씩 하나에다가 D 자리에 5를 대입해서 2A3 더하기 7, 5, 35는 63이다 하여 28을 얻어내고요. 세 번째 항이 14인 거를 찾아냅니다. 자, 공차가 나왔고 세 번째 항이 14인 게 나왔다면은 AN은 공차가 오니까 5N 일단 5N 깔고 3 넣어서 14 만들어야 되는데 3, 5, 15니까 1만 빼면 되겠죠. 여기 N에다가 27을 넣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내용이 좀 빠르면 다시 한번 들어봐요. 계속 다시 듣는 것밖에 없어. 유튜브 강의는 그러라고 찍는 거예요. 한 번씩 듣고 너희들이 이해 못할 정도 이해력이면 여러 번 들으라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면은 이거 진도 못 나가요. 지금 이 설명도 못 따른다면 오프라인 강의에서 절대 진도 못 나가. 알았죠? 많이 들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방금까지는 그냥 보편적인 풀이고 학교 서술형 시험지에선 저런 식으로 풀어줘도 정답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쓰는 거는 서술형에서 쓰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감점을 당할 수 있지만 객관식에서나 아니면 객관식이나 단답형 풀이가 없는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뭐냐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걸 등차 중앙을 원래 안 썼어요. 쓰고 싶었으나 3과 10의 가운데면은 2분의 13이에요. 6.5. 근데 아까 말했지. 여기 항해 번호로서 자연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수학적인 허용이에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허용되지만 풀이에서 이걸 쓰면 감점의 요소가 있어요. 풀이를 채점하는 시험에선. 그걸 감안하세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6과 15면 가운데가 21의 반이니까 10.5예요. A 10.5. 그게 103입니다. 아, 두 배를 해줘야지. 두 배 어디 갔어? 등차 중앙이니까 가운데항 두 배, 가운데항 두 개. 다만 이 가운데항이 자연수가 아닌 거지. 이 둘을 빼버리면 어쨌든 10.5에서 6.5 빼면 공차가 4개 차이 나기 때문에 8D예요, 8D. 2 곱하기 4D가 된단 말이에요, 4D. 여기 40이고. 다시 또 아래에서 위에 걸 뺀 거야. 거꾸로 뺀 거예요. 쓰긴 저렇게 썼지만. 그럼 공차 5인 거 알았어. 자, 공차가 5인 거 알았으면 아무거나 A에는 5N으로 일단 쓸 건데 지금 보아하니 A 6.5가 31.5야. 6.5가 31.5란 말이야. 그럼 요걸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이해돼요? N에다가 내가 6.5를 넣을 거야. 그럼 5 곱하기 6.5 되겠죠. 이거 32.5예요. 근데 난 31.5를 만들어야 되니까 1만 빼면 되지. 이 정도 계산은 훌훌 칠 수 있어요. 소수점에 들어가더라도 계산은 돼요. 함수와 같은 거라 그랬어. 다만 기본적으로 정의를 자연수만 넣기로 했기 때문인데 나중에는 0 넣는 것도 막 생각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이니까 아 선생님 저는 얘를 몇 D 뭐 A3 더하기 7D A6 더하기 9D 이렇게 바꾸기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 풀이로 푸는 거 추천하고요. 아닌 친구들도 6.5, 10.5 나오더라도 그냥 빨리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싫긴 하죠. 자, 넘어가고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설명을 길게 했네요. 887번 7항이 29
10항이 20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인데 일단은 항의 번호 3개 차이 나니까 공차는 3D인데 숫자는 빼보면 마이너스 9. 오히려 9가 줄었죠. 즉 공차가 음수란 얘기야. 마이너스 3. 그렇다면 일반항 바로 잡을 수 있죠. 마이너스 3n. 10을 넣으면 20이 나와야 되는데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30이 나온단 말이야. 50이 필요해요. 얘가 일반항.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이라는 건 0보다 작게 되는 n의 값을 범위를 조사해서 부등식 푸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893번. 자, 요거는 가끔 좀 본인이 수학적으로 좀 타고났는지, 수학적으로 좀 타고났는지는 아니고 수학적으로 좀 할만한지 아니면 좀 멍청한지 본인의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뛰어나냐 아니냐가 아니라 모자르냐, 좀 모자른 녀석이냐, 그래도 평타는 치느냐, 이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모자른 녀석들은 늘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1과 19, 1과 101 사이에 19개의 수열을 집어넣는데 등차 수열을 다 집어넣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1부터 100일까지 쭉 모든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응? 원래 A는 요거는 원래 등차 수열이에요. 원래 등차. 근데 1이랑 19는 1이랑 101은 AN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수열의 값이 아닌데 1과 101 사이에 쟤네들을 집어넣어도 다 등차 수열이 된대. 예를 들면은 0이랑 10이 있는데 이 안에 2, 4, 6, 8이라는 등차 수열이 들어온 거야. 얘네들은 등차인데 0부터 10까지 봐도 이것도 등차 맞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면 모두가 정답을 말하겠지.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등차 수열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1을 첫 번째 항 B1, 얘를 B2, 얘를 B3. 이렇게 갔을 때 101이 몇 번째 항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자네가 모자른지 평타는 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자른 녀석이라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수열은 점수 받칩니다. 쉬워요, 계산이. 삼각함수 하다가 왔으면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막 자, 오답을 몇 개 읊어줄게요. A, 얘는 여섯 번째 항이에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는 20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거는 개하타입니다. 개하타. 답이 없음. 글러먹었음. 솔직히 암울합니다. 요거를 0이 저렇게 말했다면 진짜 암울한 거예요. 20이면은 조금 실수가 잦은 편, 꼼꼼하지 않은 편,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생각이 없거든. 대부분은 여기 말할 겁니다. 내신 2등급, 1등급도 생각 없이 대답하면 요거 20이라고 말해요. 일단 자, 이런 평가를 받기 싫어서 대답을 기피한 사람, 그 사람도 난 암울하다고 할게요. 물론 대답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뭐 어쩔 수 없죠. 음, 대답은 해야 돼요. 유튜브 강의지만은 본인들이 잘 참여해야 됩니다. 왜 6이 나왔는지, 왜 20이 나왔는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은 답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6이라고 대답한 친구 있으면은 열심히 해야 되고, 대답 안 한 친구들 있으면은 좀 참여적으로 하세요.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인강은 너 혼자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볼 걸 예상하고 내가 질문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얘를 B1, 얘가 B2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B21이 됩니다. 왜 21이 되는지만 얘기해 줄게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19개고 양쪽에 있는 게 2개, 합이 21개니까 얘가 마지막 21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자, 21에서 B1을 빼버리면은 공차가 20개 남을 겁니다. 이 공차는 100이 되겠고요. 그래서 D가 5가 나오는 일반항이죠. 그럼 BN이라는 등차 수열은 5N으로 시작을 하는데 1내면 1 나와야 돼.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풀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던져준 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선생님 강의를 보시면서 대답을 안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오프라인 학생이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간간히 이거 보면서 공부하려는 학생이든 대답 따라 하세요. 그리고 6이라고 말한 친구 있으면 댓글 다세요. 내가 위로의 말을 줄게. 답이 없다고.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눈앞이 거의 깜깜해질 지경이긴 하지. 아유, 혼미하다. 갑자기 비녀 오는 것 같아. 저걸 6이라고 대답했다면. 선생님 그동안 가르쳐 본 결과 6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종종. 내신 한 3등급, 4등급 때? 네, 4등급 때 애들이. 학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조금 교육열이 떨어진 지역에서 내시는 3등급, 4등급 때 애들은 저거를 6이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들은 보통 재수를 해요. 대학을 못 가거든. 본인들이 항상 어떤 지표라고 생각하세요. 궁금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돼 있을지, 어떠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돼 있을지, 너희들이 20대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막 타임머신 타고 온 것처럼 너희들 시간 이용시켜 준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아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하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있어요. 고3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은 우리 고3 선배들한테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1학기 내신 중간고사 끝났고 기말고사 내신만 남았는데 저저런 친구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도 끝난 뭐 하나 끝난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시간이 철철 넘쳐도 못 할 거고 본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 길을 간다면 시간이 부족한 듯 하면서도 이뤄낼 수 있는 본인의 목표를 이뤄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점 잘 신경 써주시고 자 896번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세수가 등차 수열 세수가 등차 수열 하면은 등차 중앙을 쓰는 거예요. 양 끝에 거를 더한 거는 가운데를 2배 한 것과 같다.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빨리 끝나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나왔죠. 901번도 ABC라고 해. 쉽지 않다. 자, 등차 수를 이루는 세수를 ABC라고 해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세수의 합이 21이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1이다. 제곱의 합은 165래.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2개밖에 안 준다 그랬어. 왜? 남은 하나가 뭐니까? 등차 중항. A랑 C를 더하면은 2B다. 해서 문자 3개씩 3개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셔도. 근데 다른 것도 하나 보여줄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면은 앞선 유형 5번의 문제는 세수에 대한 식을 줬죠. 2a, a제곱 더하기 2a, 그리고 4. 근데 얘는 안 줘서 우리가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가운데를 a로 잡고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주면은 즉 대칭 형태의 모양으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의 모양 저 대칭이죠. d를 더하고 빼고 d를 더하고 이런 형태로 잡았을 때 세수의 합이 a-d a 플러스 d 해가지고 21을 하면은 바로 그냥 a가 7로 딱 나와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줄여가면은 조금 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미지수가 2개짜리, 3개짜리 연립방정식보단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 편합니다. 중요한 건 대칭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네들이 몇 번이냐면 세근이 등차 수열 902번도 풀 수 있을 거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등차 수열 이것도 세수가 등차 수열이에요. 904번도 상관없습니다. 905번 또한 7명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할 수 있었는데 903번 내수가 등차 수열 가운데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를 포함하면은 하나, 둘, 세 개 또는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이렇게 항의 개수가 홀수 개가 나올 때만 이렇게 아름다운 대칭 형태가 나옵니다. 항의 개수가 작으면은 가운데 하나 받고 하나, 둘 하면은 이미 3개인데 뭐 하나 더 박자니까 여기다 못 박잖아. 항이 3개라서 4개라는 4개면은 여기다 못 박으니까 대칭 형태가 죽어라 안 나와요. 이런 경우는 조금 머리를 써서 대칭 형태를 잡으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이거 그냥 대칭 형태 잡아서 풀었습니다.
좀 뛰어났지 내가. 좀 잘났다 내가. 그래.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들려나 궁금하네요. 음. 못 잡아도 좌절할 건 없어요. 별건 아니니까. 하지만 가급적 본인의 머리로 잡으려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끝끝내 못 잡더라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던 그 시도들이 너네의 수학 점수를 올려줄 겁니다. 그 시도 해봤자 어차피 못 잡으면 끝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학 점수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서도 쌓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무수한 실패를 학창 시절에, 물론 학교 시험에서 실패해본 적 한 번밖에 없고,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집 막 풀고 깨지고 막 맞았던 거 또 못 풀고 못 풀던 거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못 풀고, 그렇게 뭐 8시간 동안 한 문제만 자꾸 푼 적도 있고 계속 계산 실수였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걸음이 돼줬어요. 공부는 그런 거예요. 알았죠? 아무 의미 없는 공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거 깔짝 저거 깔짝 이런 공부는 정말 의미 없어. 안 하는 게 좋아요. 숙제를 해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숙제라는 건 진짜 선행학습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는 고등학교쯤 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차피 다 까먹거든. 한번 해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만 까먹어요. 그러니까 진도는 천천히 나가도 좋고 숙제들 다 못해와도 좋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본인이 공부를 해왔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충실히만 고민해주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쥐어짜내봐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짓을 하라 그래도 못해.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비교적 쉬운 걸 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하나 자꾸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줄 거예요. 자, 유형 7번 갑시다.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네 번째 항이, 아니, 두 번째 항이 사고. 이렇게 좀 오늘따라 좀 잔소리가 많은데 그냥 용기도 좀 주고 싶고 잔소리도 좀 하고 싶고. 자, 첫 장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S20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일반항부터 잡으면 너무 좋겠죠. 수열의 항이 3개 차이 나는데 합이 18 차이 나니까 공차가 D6이야 6. 그럼 일반항은 잡히죠. 6n 2 집어넣어서 4 나와야 되니까 빼기 8. 그러면은 우리가 S20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항과 20번째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20을 곱할 거예요.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이고 20번째 항은 112예요. 이거 더해서 2 나누고 곱하기 20 하면 답이겠지. 왜 그러냐고? 공식 보고 와요. 넘어갑시다. 자, 유형 8번 911번입니다. 거의 끝나가네. 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줬는데 몇 개의 항을 더했는지는 안 줬어. 이것도 그냥 공식 쓰면 돼요.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거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했더니 220이 나왔는데 그 n이 얼마냐 하는 거잖아. 할 이유 있냐 이거? 넘어가자. 너무 빨리 끝나는 문제들은 그냥 본인이 돌려보세요.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이거를 물론 내 입장에서는 이 학생 저 학생 저 학생한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어줄 바에야 모두 다 획일화된 그치? 근데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 등급대들은 되게 다양해요. 어느 학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학교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도 있죠. 그 친구도 이거 하면 이해하고 아닌 친구들도 이거 하면 이해는 한다는 거야. 얼마나 이제 본인이 성실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이제 농사가 시험 농사가 달린 겁니다. 자, 914번. 이거 똑같아. 다시 한번 본인의 내가 앞선 문제에 만회의 시간을 줄게. 만회의 기회를. 자, 이 수열, 이것도 다 등차 수열이 됐대요. 이건 아까 앞에서 봤다. 전체 다 더했더니 660이다. 합이 660. 어떻게 푸느냐. 일단은 4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난 얘를 B1로 잡을 겁니다. 그럼 얘가 B2예요. 얘는 B3입니다. 자, 앞서서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답을 말할 확률은 정말 드뭅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이 10명이면 10명 중에 2명, 1명, 2명 대답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수학적 감각이 없거나가 대부분이니까. 오케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학은 은근히 신중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답을 내보세요. 얘가 B 얼마로 표현되는가. 지금부터 선생님은 10초간 쉴 겁니다. 10초 안에 여러분들은 영상을 끊고 일시정지하고 답을 찾았으면
따라오세요. 여기서도 내가 본인의 수학 실력이 다시 한번 아까 영상에서 답을 내지 않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잘못된 답안들과 옳은 답안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멈춰라. 대답했냐? 어디다 적어라. 자, 첫 번째. 이거를 B6이라고 쓴 놈은 자, 두 번째.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쓴 놈도 똑같아요. 네 번째.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똥꼬집쟁이. 너 나가. 접어 그냥.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참여를 할 거면 그냥 접으세요. 알았죠? 이거는 묵시적인 약속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건데 질문도 하고 자꾸 좀 스스로 깨달으라고. 대답 안 하고 뭐 그렇게 비참해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가. 오늘 그만해. 다음에 와서 질문해요. 알았지? 질문이 아니라 대답해요. 다음에 와서. 자, 아무튼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도 이야기해서 여기서 생략할게요. 본인이 왜 그런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요. 네 머릿속으로. 어느 거 보면 알 수 있을까? 유형 4번, 893번 풀이를 보면 어떻게 여기 숫자를 찾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놨어요. 알았죠? 요 정답을 말한 친구들 잘했습니다. 적어도 유형 4번에서 틀렸더라도 여기서 맞출 수 있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랬어요. 선생님 말에 다 대답 일일이 하면서 참여하신 친구들은 무조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등차 수열 n 플러스 2개 항의 합이기 때문에 첫째 항, 마지막 항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전체 항의 개수 n 플러스 2를 곱했더니 660이더라 라면서 그냥 n 얼마인지 찾으라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17번은 재미난 거를 하나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쓰는 그냥 용어니까 학교 교과서에서 종종 혹은 다른 문제집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쓰는 부분합이라는 용어예요. 다른 곳에선 부분합이 다른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부분합을 구하시오. 뭐 부분합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고 막 이거 선생님 이렇게 알려줬는데 하고 그렇게 풀면 안 돼. 공식적으로 부분합이 언급되는 그 표현을 가져가지 않아요. 뭐래? 그러니까 책에서 뭐 부분이 합이 주어진 뭐 이거랑 전혀 다른데 부분합이 얼마다. 부분합이 얼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부분합과 선생님이 쓰는 부분합은 의미 자체가 달라요. 자, 선생님이 쓰는 부분합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갈게요. 1, 2, 3, 4. 등차 수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2개까지만 나열을 할게요. 부분합이라는 거는 선생님은 같은 개수로 순서대로 수열을 분할해서 합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개. 이렇게 하지 말자. 좀 설명을 하려면은 뭐야? 자비스 보이니? 선생님 컴퓨터 이름이야. 자비스. 자, 어디다 찍어야 돼? 일단 하자. 2개씩 끊어서 3, 7, 11, 15, 19, 23. 이 수열들도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이 수열들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원래 항이 등차 수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3개씩 끊어볼까? 6, 15, 버거워진다. 24, 33. 9더하고 9더하고 9더하고.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이유는 위에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4개씩 이제 내 한 개인데 10. 뭐 얼마야? 13, 26. 16도 하니까 42. 16, 16도 하고 있으니까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이 부분합의 결론은 뭐냐? 지워지나 이게 지금? 오케이. 기존 수열을 따른다. 그래서 917번을 기존 수열을 따르는 게 부분합적인 풀이와 정석적인 풀이를 두 가지를 다 보여줄 거예요. 일단 부분합은 이렇게 짓걸어 놨지만 제끼고 기존 풀이로 먼저 보여줄게요. 똥을 먼저 주고 된장을 줘야지. 된장이 단 줄 알지. 자, 열 번째 한가지 합이 140이래. S10 140. 첫 장부터 20번째 한가지 합이 480이래. 480. 그리고 30번째 한가지 합은 얼마냐? 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첫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10을 곱했더니 140이더라. 첫 번째 항과 20번째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20을 곱했더니 480이더라. 요걸 정리를 하자면 A1이랑 A10을 더하면은 14, 28이 나온다는 얘기고 A1하고 A20을 더하면은 4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초항이 공통이기 때문에 또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나면 A1은 지워지겠지만 10에서 20에서 10 빼니까 공차 10개가 20을 만들어서 아 공차는 2겠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공차가 2인 걸 안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되는데 얘 갖고 옵시다. 얘 요식 갖고 와서 첫 번째 항은 A를 놔두고 열 번째 항은 A1에다가 공차 9개 더하니까 18을 더해서 만든 거야. 그게 28 나왔대. 그럼 이 A1 더하기 18이 28이니까 A1이 5가 나오는, 그래서 일반항 AN이 2N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잡히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공식을 써야 될지 본인들은 풀다 보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 풀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거니까 그럼 그 점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반항을 찾으면은 수열은 일반항 찾으면 솔직히 끝이야. A30은 공식대로하면 AN, A1, A30 나누기 2 곱하기 30 하면 끝인데 초항은 5인 거 나와 있고 A30 넣으면은 63이니까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답 나와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자고. 이런 풀이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풀이인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부분합이라는 걸 왜 설명했었는지를 보여주는 풀이를 해줄게요. 얘는 보편적으로 지금 한 풀이는 여기 있는 모든 유형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보여줄 부분합 풀이는 918번, 917번 이 두 개는 풀지만 919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좋지만 우리는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표기를 이렇게 할게요. 머릿속에 이해가 다 됐으면 표기를 이렇게 안 해도 문제가 풀려요. 자, 이 10개가 140이래. 그 다음 20개가 그 다음 20개는 480이래. 그 말은 그 다음 10개가 340이었다는 거야. 처음 10개, 그 다음 10개. 애초에 이수열이 등차니까 똑같은 개수로 연속적으로 앞에서부터 10개, 10개 끊어서 합을 구하고 있죠. 이게 부분합이라고. 내가 말하는 부분합.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말하는 부분합이 아니라. 근데 이 수열은 원래 수열의 성질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200이 늘어난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럼 다음 10개 또한 여기서 200이 더 늘어나서 540이 될 거예요. 즉 S30은 그냥 480에다가 540 더하면 된다고. 480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요까지 다 더한 게 480이라며. 거기다가 540 요만큼을 더 더한 거죠. 이렇게 풀면 빨리 풀려요. 직관적으로 풀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수가 딱딱딱 끊어져 나왔을 때 하는 거야. 918번도 5개예요. 5, 10, 15. 오케이? 10은 없죠. 하지만 5와 15가 있으면 이건 문제 부분합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919는 S5, SM 플러스 3, SEN 해가지고 딱딱딱 끊어서 나오질 않아서 이 풀이로 못 풀어요. 참고하세요. 앞선 천 공식적인 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920번 갑시다. 자,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 수열에서 합의 최대를 구하라는데 왜 일단 질문이 나왔나 먼저 봅시다.
등차 수열의 정체는 일반항을 찾으면 나오겠죠. 공차가 8D가 나올 텐데 빼면 마이너스 24. 즉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계속 3씩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일반항을 잡자면 마이너스 3n 5 넣어서 플러스 8 만들어야 돼. 그럼 더하기 23이 아니라 3, 5, 15니까 23 이러네. 이 수열은 계속해서 20에서부터 3씩 줄어서 나온 숫자들이 계속해서 더해가게 됩니다. 수열의 합이라는 게. 그럼 숫자는 계속 커질 거야. 합이. 뭘 더하고 있으니까 커지겠지. 더하고 있는데 왜 작아져? 커지겠지. 단.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이 항의 부호가 음수라면 내가 음수를 더하는 상황이라면 0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계속 합을 쌓고 쌓아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빼고 하는 거예요. 합이. 이렇게 올라가 더해지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다시 빠지고 우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합의 최대를 묻는지 알겠어요? 더하는 숫자가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합이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최대를 묻는 거죠. 이 경우는 AN 일반항이 0보다 큰 마지막 항 여기서는 A7이 되겠네요. A7이 2로 0보다 크고 A8부터는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그 말은 S7까지의 합이 최대다. 왜냐면 S7에서 S8이라는 거는 S7 7번째 항까지 합해서 8번째 항 하나 더 하는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빼잖아. 여기서 1을 빼고 있으면 숫자는 작겠지. 합의 최대는 S7이다. 음수를 더하는 상황이 오면은 합은 작아진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925번. 이거 하고 한 20분 눈 붙였다가 수업 가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이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 928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928번 문제는 나중에 영상을 한 번 더 남겨줄게요. 고민을. 이게 중학교 때들 다들 하셨던 건데 중학교 때 요즘 중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가봅시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이거를 일반항으로 잡자면 제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1이다. 그냥 아니 이렇게 잡힙니다. 일반항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생략할게요. 본인이 한번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을 찾아봐요. 그거를 나열하다 보면은 그 숫자들을 나열하다 보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 이게 보일 겁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제일 앞은 1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나머지가 1이잖아. 100으로 끝나네. 100이 무려 34번째 항이 되겠고요. 이런 자세한 것들은 생략할게요. 그냥 본인 연구를 해요. 이 정도는 되지.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하라니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 1이고 마지막 항 100이고 이 둘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전체 항의 개수 34를 곱해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상당히 조금 투박하게 찍었어요. 일부러 너희들 좀 생각하라고. 자, 929번. 연속한 20개의 자연수의 합이 530일 때 20개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하고 묻고 있어. 연속하는 20개. 자연수. 많은 정보를 준 겁니다. 첫째로 등차 수열입니다. 자연수를 연속하는 자연수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등차 수열에 공차도 줬습니다. 자연수끼리는 공차가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제일 큰 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제일 작은 수부터 표현을 하자면 n 플러스 n이라고 하지 말고 문자 겹치니까 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20번째 항 20번째. 자, 얘가 얼마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선 진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 자, 설마 여기다 a 플러스 3 쓰면 나가 죽어야죠. 아니, 죽을 필요는 없어. 그냥 공부를 접자. 여기서 a 플러스 3 쓰면 그냥 공부 접어야 돼요. 접어요. 또 대답 안 했다. 알아요. 내가 너무 빨리 해버려서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대답 안 한 거 이번에 이해할게요. 나도 좀 빨리 찍고 쉬고 싶어서. 선생님이 수업 이 강의 찍으면서 질문만 너희들한테 안 해도 강의는 한 20분 더 짧아질 겁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 아직 a 플러스 3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최악의 수는 내가 알려줬어. 이것 빼고 얘기를 해봐요. 멈춰놓고. 지금부터 5초 뒤에 얘기할 거야. 무조건 멈춰. 자, 20번째는 a 플러스 여기서 20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따구로 살 거야? 어? 이거는 제살 갉아먹기예요. 왜냐면 꼼꼼하지가 않은 거야. 다 풀어놓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일시정지까지 하고 고민하고 답을 냈는데 A 플러스 20으로 말했으면은 너는 이거 습관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수학에서 이 습관만 고쳐도 점수가 팍팍 오를 텐데 이미 너무나. 왜냐면 지금 세 번째거든. 앞서 두 번째 질문 안 했는데 여기서 A 플러스 20이라고 질문 처음 해봤다. 앞서 두 번째에서 내가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하면 안 되는 답이 있다고. 그 중에 두 번째 거죠. 꼼꼼하지 않은 답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A 플러스 19라고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해서 틀려버리면 너네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알려주고 돈이라도 벌지. 너희들은 돈도 잃고 점수도 잃고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꼼꼼해야 돼. 아무도 안 그랬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세봐. 얘가 1번째야. 얘가 2번이야. 얘가 3번이야. 규칙 찾는 거 안 어려워요. 해봐야 돼요. 작잖아. 2번인데 플러스 1이고 3번인데 플러스 2고 1번일 땐 플러스 0이었나 보지. 하나 작으니까 20번이면 19겠죠. 본인들 내 학생들은 전부 다 19라고 대답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이 20개의 숫자의 합은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10을 곱해 20을 곱해 전체 20개를 더한 거니까 그게 얼마다? 530이다를 가지고 A 찾아서 얘가 답이니까 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93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SN.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조금 문제에 비해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고 SN이 나왔을 때 AN을 찾는 방법이라고도 AN 찾는 법.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이 단어 수열이라는 단어에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SN밖에 안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 짓 해야 돼. 여기 어떤 식이 써있든 간에 SN이 나오면은 SN-1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바로 그냥 n-를 넣어서 전개를 하는데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n자리에 n-를 이렇게 함수 대입하듯이 요건 내가 이제 이렇게 전개를 했다고 이걸 이렇게 빼버리면은 똑같은 거 지워지죠. 이렇게 전개하는데 이걸 정리해서 쓰지 마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저래가지고 결국 n제곱 2n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1 하나는 n제곱 더하기 2n 해서 이래놓고 빼지 말라고. 이거 시간 낭비야. 어차피 뺄 건데 뭐하러 정리를 먼저 해. 그냥 풀어놓고 빼면 돼요. 2n 선생님 전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내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못한다고 생각할 거면 그냥 집어치면 돼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자기신의 한계를 걸고 시작한 친구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들 할 수 있어요. 자, AN은 2n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앞선 강의에서 뭐 하나 중요하다고 했어. 이걸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자, 10초 줄게요. 뭐 앞에서 보고 다시 오든 다시 찾아서 보시고 오시든 뭐 한번 알아서 해봐. 내가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걸 나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10초. 여기에는 일단 지그 복구 얘는 일단 붙여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열의 초항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초항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초항은 어떻게 구할 건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수열의 합 SN이라는 기호를 처음 알려줄 때 나왔던 S1이 초항을 나타낸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초항을 찾습니다. 그게 3이야. 아니 이래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선생님 야, 이 나쁜 선생아 여기다 1 넣어도 3 나오잖아 이 등신아 이러면서 나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1 넣으면 3 나오죠. 넣지 말랬는데 넣어보니까 3 나와. 뭐야,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궁금해지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여기다 1 넣은 거랑 S1이랑 같을 때가 있어요. 둘이 같을 때가 있어. 그럴 땐 이제 얘가 필요 없어. 그냥 AN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AN이라고 쓰면 돼. 이게 N1보다 크거나 같아. 그딴 말도 안 써도 돼. 아무 말 없이 써 있으면 N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수열은. 알겠죠? 이게 답이야. 그냥 요거 가지고 이제 홀수항 찾아서 합구하시면 돼요. 홀수항의 합은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A1, A3, A5, 뭐 홀수항이죠. 등차 수열 중에 홀수항만 떼다가 봐도 이것 또한 등차 수열입니다. 본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내가 요거는 계산 안 할게요. 얼마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요건 답을 내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합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N2보다 크거나 같다를 붙이려 했는데 뭐 나쁜 새끼야, 붙여보니까 안 붙인 거랑 똑같잖아. 결국 없을 거면 왜 붙였냐 이거야. 여기서 지금 자연스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가 진짜 왜 붙는 건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더 따올 건데요. 뭐 예를 들면 934번의 식같이. 자, 이런 수열이 있을 때 이건 뭐 다음 문제를 스포해 주는 거가 똑같네. 이렇게 스포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된 수열을 빼면은 AN이 또 나올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리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그래야 지우기 편해요. 8N. 요거 그냥 무조건 갖다 박으라 그랬죠. 그리고 뭘 조사라고? S1. 1 조사하면 2 더하기 2 빼기 4니까 0 나와요.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때? 8 나오지. 얘는 0인데. 둘이 같아? 달라요. 누가 참된 초항이야? 누가 참된 A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0이 참된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수열 A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8에 이렇게 써요. 실제로 숫자를 나열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A에는 2 넣으면 16, 3 넣으면 24, 4 넣으면 32, 막 이렇게 나갈 거야. 취소. 뭐 40 이렇게. 근데 첫 번째 항이 생뚱맞게 0으로 시작한다고. 8이 아니라 뱅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둘이 다르니까 이 교를 빼면 안 된다고. 자,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바로 SN한테 있습니다. 933번의 SN과 934번의 SN의 차이를 내가 식을 써주면 차이가 보이시겠습니까? 이걸 강의 들은 친구도 있죠. 이미 진도를 빼서. 이 두 식의 차이는 바로 상수항에서 옵니다. 상수항. 원래는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합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등차수열의 합공식.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긴 공식인데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n의 2차식입니다. 여기도 n 있고 여기도 n이 있으니까 전개하면 n의 2차식이고 더 전개하는 걸 생각해 볼까? 최고차항 계수 2차항이 되겠죠? 2차항의 계수는 몇 n 제곱인가? 2분의 d n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돼요. 2분의 d. 근데 보통 이제 얘는 잘 안 써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dn 제곱인데 1n 제곱이 나왔다는 거. 이 수열의 공차는 2였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것까진 몰라도 돼. 솔직히 몰라도 되는데 이거 잘 보면 뭐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n으로 이렇게 곱해버리죠. 그래서 상수항 없음.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SN이 상수항이 없이 나오는 2차식일 경우는 AN 딱 구해놓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딴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나 계산 틀렸네. SN 이거 4N 나오네. 4N. 이거 AN 구하면 4N 나와요. 선생님 계산 좋다고 막 따라가다 같이 틀리면 안 돼요. 알았지?
아무튼 그건 뭐 그 문제고 중요한 거는 얘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합의 형태에서 벗어났어요.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써먹냐? 예를 들면 이거야 937번에 SN을 주고 AN 찾아야 되는데 이때 2차식에 상수항이 없네. 아, 그럼 얘는 SN에서 SN-1를 뺀 게 그냥 AN이고 N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 저거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네. 상수항 없는 거 보니까 완벽한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AN 안, 초항이랑 S1이랑 A랑 같겠네. 이렇게 들어가고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요. 다른 의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문제가 좀 없네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나올 거란 얘기야. 수열의 합과 일반 항사의 관계는 AN이라는 식이 다음 시간에 배울 등비 수열도 있고 다양한 식의 형태들이 있거든. 거기서 이거 뺄 때 N이 그냥 제일 편한 거는 무조건 이거 받고 생각한 다음에 내가 요 식에다가 1 넣어가지고 찾은 A라고 S에다 1 넣어서 찾은 A라고 둘이 같은지를 따지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귀찮다. 나 언제 이게 붙고 안 붙는지만 알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한 요 꼴 합의 형태를 봐라라는 말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고민을 했다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톡으로든 댓글로든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집에다 메모해 놓고 수업 시간에 하든 너희들의 많은 고민이 담긴 숙제를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등비 수열은 다음 시간에 할 등비 수열은 요거보다 어려울 건 없는데 딱 하나가 어려워. 아, 두 가지가 어려워요. 900 유형 20번의 그림 문제랑 이게 아무래도 등비 수열이라는 게 어떤 뭔가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라 우리 제일 끔찍하게 생각했던 막 지수 로그에서 나왔던 지수 로그 활용 문제 있죠? 뭐 매년 성장률이 3%일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물을 섞고 막 빼고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유형 24번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유형 26번입니다. 원리 합계. 원리 합계가 2단원 통틀어서 8단원 통틀어서 제일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은 정말 쉬워요.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거니까 염려 마시고 등차 수열을 잘 공부하시고 등비 수열 가시면 돼요. 등차 수열 하실 때 약간 좀 숫자 규칙에 의거해서 식을 빨리 잡아서 푸는 그런 습관들에 눈을 뜨시면 돼요. 그냥 책에 있는 공식 보면서 공식에 숫자 하나하나 대입해서 그딴 식으로 풀면은 수열이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알았죠? 약간 IQ 테스트 같은 거 우리가 종종 짤방으로 같은 거 볼 때 내가 수열을 아는 사람과 충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냐? 수열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음,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숙제를 해오시길 바랍니다. 양적으로 잘 해오는 건 바라지 않아요. 질적인 고민이 녹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합리적인 질문은 다 받아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